공공나체 문화는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 기념되고 수용되는 전통으로 자유로운 몸 문화라고도 불립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이 나라는 북쪽으로는 덴마크,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숨막히는 성들로 유명합니다. 각각의 성은 이 나라의 풍부한 역사와 한때 강력했던 제국을 증명하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웅장한 궁전과 고대 요새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공공나체라는 독특한 문화 전통으로도 유명하며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수용되고 기념됩니다. 독일의 매혹적인 측면들을 탐구하며 이 나라가 정말로 독특한 이유를 밝혀보세요. 1. 사우나 문화. 독일에서 사우나 문화는 삶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휴식, 건강 혜택,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우나는 스파, 피트니스 센터, 개인 주택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독일인들은 이를 웰니스 루틴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합니다. 독일 사우나의 중요한 측면은 나체가 일반적이라는 규범으로 이는 위생, 신체 수용, 평등을 촉진합니다. 보다 보수적인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수 있지만 이는 편안함과 휴식의 감각을 조성합니다. 방문객들은 입장하기 전에 철저히 샤워를 하고 위생을 위해 수건 위에 앉으며 일반적으로 사우나는 조용한 공간이기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션은 보통 8분에서 15분 정도 지속되며 이후 차가운 샤워나 냉탕으로 식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우나는 또한 사회적 공간으로 테마 세션, 휴식 공간, 식사 옵션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핀란드 사우나부터 증기호, 사우나 마스터가 이끄는 테마 인퓨전까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독일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사우나 단지 중 하나는 미넨 근처의 테르메 에어딩입니다. 독일의 사우나 문화는 휴식과 웰빙을 위한 나체의 해방적인 규범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우면서도 흥미롭게 여길 수 있는 더 넓은 문화 현상인 독일의 나체 문화 수용으로의 문을 열어줍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2. 나체 문화. 독일은 독특한 문화 전통과 숨막히는 건축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독일 문화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나체 문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현지에서는 프리크루 페르쿨투르라고 불립니다. 독일에서는 사우나, 수영장, 공원, 해변 등에서 나체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광객들은 종종 독일을 나체주의의 천국이라고 농담하곤 하며 특히 여름철에 매력적입니다. 베를린의 공원에서는 중년 사람들이 나체로 일광욕을 하며 신문을 읽거나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나체 문화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나체가 운동과 관련이 있었고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1920년대에는 유럽의 많은 지역이 보다 보수적인 복장 규정을 따르는 동안 독일은 이미 첫 번째 나체 해변을 세웠습니다. 독일이 동서로 분단되었을 때도 나체 운동은 지속되었습니다. 독일 관광객들은 1950년대의 프랑스와 같은 이웃 국가의 나체 리조트의 인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나체에 대한 열망이 다소 식었지만 여전히 독일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자유와 개인 표현을 상징합니다. 독일의 나체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화 전통을 경험하는 것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신체 이미지와 사회적 규범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도전이 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3.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바이에른 주 프라이징에 위치한 바이엔슈트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으로 그 기원은 10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베네딕트 수도원의 일부로 양조는 수도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1040년의 수도원은 프라이징 시로부터 공식 양조 면허를 받아 양조장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양조장은 1800년대 초 바이에른의 세속화에도 견뎌내며 주 소유로 원활하게 전환되었습니다. 오늘날 바이엔슈테파는 오직 최고 품질의 맥주만 생산하도록 보장하는 독일 맥주 순수법,
즉 라이너하이츠계 보트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바이엔슈테판은 미넨 공과대학교와 제휴하여 양조 과학 및 교육의 선두주자로서의 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엔슈테판은 유명한 바이엔슈테판 헤페바이스비어와 오리지널 헬레스 등 다양한 전통 바이에른 맥주를 생산하며 그 제품은 5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되어 바이에른 양조 전통의 글로벌 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조 교육의 중심지로서 바이엔슈테판은 전 세계 맥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졸업생들이 전 세계의 양조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양조장의 회복력과 품질 및 혁신에 대한 헌신은 양조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립하며 전 세계의 관광객과 맥주 애호가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4. 맥주 문화. 전 세계에는 수많은 유명한 맥주 축제가 있으며 독일은 맥주 애호가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목적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의 맥주가 처음 도입된 정확한 날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12세기부터 맥주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와인디나 메가 와인디라고 불렸던 맥주는 수세기 동안 독일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14세기에는 독일 맥주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맛이 이웃 국가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맥주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는 1516년 4월 23일에 비렐름 4세 황제가 바이에른 맥주 순수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 법은 맥주 생산에 물, 보리, 혼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모든 화학 물질을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 맥주는 순수성과 뛰어난 품질로 유명해졌습니다. 독일은 현대 맥주의 발상지로 여겨지며 맥주를 마시는 것은 문화적 규범이 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이 맥주를 물처럼 마신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음료에 대한 깊은 애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독일 맥주는 부드러운 음료로 여겨지며 진정한 독일 맥주를 맛보는 것은 이 나라를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독일 맥주의 가장 유명한 축제 중 하나는 매년 9월에 열리는 옥토버페스트입니다. 이 축제는 1810년에 루트비이 왕과 테레제 공주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맥주 애호가들을 끌어모으는 대규모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축제는 맥주를 즐기고 전통 소시지를 맛보며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에서 춤추는 활기찬 행사입니다. 독일 문화에 열정을 가지고 있거나 단순히 독일 맥주의 순수한 맛을 사랑한다면 옥토버페스트에 참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분주한 축제에 푹 빠져들고 독일 맥주의 특별한 맛을 만끽해보세요. 독일 맥주 문화를 정의하는 전통과 흥분이 어우러진 축제를 경험해보세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10초 부탁드릴게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대신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5. 동화 같은 성과 궁전의 땅. 독일은 문화적 특이성 외에도 동화 같은 성과 궁전의 땅입니다. 독일 전역에 약 25,000개의 성이 흩어져 있으며 이 건축물들은 독일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과 궁전의 차이는 원래의 목적에 있습니다. 성은 전투 중 방어를 위해 지어졌고 궁전은 부유한 귀족들의 거주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궁전 중 하나는 상수시 궁전으로 전설적인 프리드리히 대왕의 여름 별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포츠담에 위치한 이 궁전은 로코코 스타일의 아름다운 예로 광활한 정원과 그림 같은 경관이 동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궁전은 헤렌키엠제 궁전으로 독일에서 가장 호화로운 궁전 중 하나로 치엠제 호수의 개인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바이에른의 의회로 사용되며 인기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웅장한 건물은 피터 마틴이라는 작은 영국 유령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6. 축구. 독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의 국가 축구팀의 놀라운 성공입니다. 독일은 1954년, 1974년, 1990년, 2014년에 월드컵에서 4번 우승했습니다.
여성팀도 2번의 세계 챔피언십과 8번의 유럽 챔피언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안정된 경기 스타일과 엄격한 훈련으로 알려진 독일 축구팀은 항상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독일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랑받는 열정입니다. 중요한 축구 이벤트나 결승전 기간에 독일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모든 카페, 레스토랑, 맥주홀에서 경기를 위해 스크린을 설치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경기를 보고 응원합니다. 팬들은 베를린과 미넨 같은 도시의 광장에서 몇 마일에 걸쳐 줄을 서며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의 국가 색깔을 입고 있습니다. 독일 축구 축제의 독특한 점은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수와 팬 모두가 맥주를 들고 축하하는 이 즐거운 전통은 독일의 깊은 맥주 문화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독일에 간다면 축구 경기를 경험하고 지역 맥주를 맛보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축구가 독일 사람들의 열정과 단결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그들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또 다른 문화의 기초는 독일이 자랑하는 다양한 빵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7. 빵의 다양성. 독일은 3,000가지가 넘는 독특한 빵 종류를 자랑하며 이는 그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제빵 전통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각 지역은 고유한 특산물을 가지고 있으며 남부의 가벼운 빵부터 북부의 묵직하고 밀도가 높은 빵까지 다양합니다. 빵은 일상 식사의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독일 사람들의 문화적 상징입니다. 독일인들은 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깁니다. 버터, 잼, 오렌지, 딸기, 블루베리와 함께 신선하게 먹거나 차가운 고기와 소시지 또는 심지어 상추와 함께 먹습니다. 빵은 신선하게 먹거나 토스트하여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일상 식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3가지 주요 빵 종류는 풍부하고 구수한 맛의 검은 빵, 고소한 맛과 높은 섬유질 함량으로 평가받는 통곡물 빵, 부드럽고 다용도로 사용되는 흰 빵입니다. 빵에 대한 이러한 깊은 애정은 심지어 빵 전시관이 있을 정도로 그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독일은 소시지로도 유명하며 이는 모든 공공행사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나라는 다양한 고기로 만든 1,000가지 이상의 소시지를 자랑합니다. 독일의 각 지역은 고유한 소시지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나라의 요리 다양성에 대한 자부심을 더합니다. 이 소시지는 삶거나 튀기거나 구울 수 있으며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독일 소시지는 풍부하고 고소한 맛과 약간의 짠맛으로 특히 유명하여 모임과 식사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통 제빵 방법과 지역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요리 풍경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받는 음식들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8. 옥토버페스트의 기원과 축제. 옥토버페스트는 매년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입니다. 이 상징적인 행사는 18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바이에른 왕세자 루트비히와 테레제 공주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경마를 중심으로 했던 옥토버페스트는 이후 바이에른 문화와 유산을 기념하는 대규모 공공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이 축제는 1813년 나폴레옹 전쟁으로 중단되었지만 이후 새로운 특징과 매력을 추가하여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818년에는 카니발 부스가 도입되었고 옥토버페스트는 놀이기구와 게임을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공공축제로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옥토버페스트는 바이에른 전통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규모 축제로 미넨의 주요 양조장에서 운영하는 거대한 맥주 텐트와 전통 음식인 프레첼과 소시지를 제공합니다. 이 축제는 전통 음악과 춤부터 현대의 놀이기구까지 다양한 오락 옵션을 제공합니다. 옥토버페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축제로 인정받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읍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100만 리터가 넘는 맥주가 축제 참가자들에 의해 소비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미넨 시장이 첫 번째 맥주통을 따는 전통적인 퍼레이드로 시작됩니다. 방문객들은 음악, 웃음, 바이엘은 문화의 풍부한 맛으로 가득 찬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에 푹 빠질 수 있습니다. 옥토버페스트가 바이엘은 전통의 생동감 넘치는 본질을 포착하고 사람들을 축하의 장으로 모으는 것처럼 독일의 크리스마스 전통은 국가의 축제 정신을 마법 같고 따뜻하게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는 소중한 추억과 전 세계의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9. 크리스마스 전통. 크리스마스 시즌에 없어서는 안 될 아드벤트 달력은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소중한 전통입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까지의 날을 세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매일 하나의 문이나 창을 열어 작은 선물이나 초콜릿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관습은 간단한 분필 자국을 문에 남기거나 촛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드벤트 달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다양한 디자인과 테마로 제공됩니다. 이제는 장난감, 뷰티 제품, 고급 간식으로 가득 찬 달력 등 종교적 테마를 넘어 많은 가정에서 축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 크리스마스 전통의 또 다른 기초는 크리스마스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럽 지역,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알자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1월 말에 열리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지속되며 마을 광장을 겨울 원더랜드로 변모시킵니다. 축제 장식, 조명, 수공예품, 장식품, 선물을 판매하는 다양한 가판대가 마련됩니다. 방문객들은 브라트 브루스트, 프레체, 글리바인과 같은 전통 독일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혹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독일 크리스마스 시장은 독특한 지역 전통과 특산물을 제공합니다. 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사람들에게 독일의 휴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공동체와 나눔의 기쁨을 강조하며 축제 정신을 포용하는 따뜻하고 축제 같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10. 아우토반의 속도 제한 없음. 독일 아우토반은 운전자가 제한 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유명합니다. 이 개념은 1930년대에 도시 간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약 70%의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지만 안전을 위해 시속 130km, 즉 약 시속 81마일의 권장 속도가 있습니다. 도로에서의 이러한 자유는 광범위한 운전 교육과 엄격한 차량 유지 관리, 고품질 도로 건설 덕분에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도 제한이 없음을 개인의 자유와 독일 공학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환경과 안전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믿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우토반은 독일의 문화와 자동차 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 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가득합니다. 다음으로 다뤘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